반갑습니다. 네. 감사임당 여러분. 네, 감사임당에 최초로 두 번째 제가 찾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비버님을 찾아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진짜 네. 그때 찍었을 때보다 네. 정말 다양하게 네. 8개월 저희가 한 거의 한 반년? 네. 반년 만에 뵀는데 새로운 것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기도 장소도 그렇고 그때는 네. 눈이 오는 날에서 네. 찍었는데 맞아요. 한여름이 되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가 어딘가요, 비버님? 여기는 이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기흥파크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저의 기흥파크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제가 자격증을 재작년에 땄고, 사실 자격증을 딴 이유는 개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아기 낳으면서 회사 그만두고 그냥 이제 집에 있는데 뭔가 좀 자기 개발의 욕구가 있으니까 자기 개발 목적으로 땄어요. 근데 이제 따고 나니까 좀 한번 써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취직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대표가 아니고 직원인 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뭐 직장생활이나 했지 자영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되게 여러 군데 알아봤었는데 제가 애가 어린 게 핸디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5살 됐는데 일단 애가 어리다고 하면 다 높. 심지어 한 공인중개사는 면접 보러 갔는데 진짜 되게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를 다 키우고 나오지 지금 뭐 나와가지고 뭐 다 남의 집 이제 영업방해 할 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출근 시간을 보통 중개사무소가 9시 반에 열고 7시에 닫아요. 그래서 제가 10시, 6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사람 쓰면서 문을 열고 닫으란 얘기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되게 울 뻔했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게 언제였어요? 작년 가을이요. 작년 가을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속중개사 취업 생각은 접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개사무소 자리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개업 경험이 없고 저도 이제 공부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학원 다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많은데 개업한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러 다니다가 제 블로그 이웃 중에 여기 용인에 다른 지역에 공인중개사 하는 분이 있는데 동갑이고 저랑 이제 학교도 같은 학교 나오고 그 건대 부동산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조언을 되게 많이 얻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보고 올 때마다 이제 뭐 상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의 얘기는 그 소속하는 것보다 개업이 좋은 게 내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문을 닫고 내가 금전적으로 그냥 좀 손해를 보던지 아니 안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시간을 좀 프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애엄마들은 그게 낫다 이렇게 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친구랑 상의하면서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던 중에 이 자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지난번 감사합니다 할 때도 네. 막 찾아보고 있을 네. 상황이었네요. 네.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왔던 건 아니었고 그냥 간간히.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를 보면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지역인 물건들 중에 조건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가서 한 번씩 봤어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뜨문뜨문. 그래서 그때는 개업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는 자리가 딱 나왔는데 왠지 이렇게 사람이 내가 뭐가 되려면 이제 촉 같은 게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서 또 봐야겠다. 사실 기흥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땐 자리가 괜찮고 이래서 인수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처음 개업이니까 걱정이 돼서 옥보스님한테 상가 전문가시니까 자리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단지가 1000세대가 살짝 안 돼요. 915세대인가? 그러니까 이제 옥보스님은 단지가 좀 작고 그리고 메인 상가가 아니고 분산 상가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한계가 있는데 매출 계산을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봤다. 이제 매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옥보스님 기준으로는 뭐 매출이 별론데 저는 이제 애엄마 입장에서 애 키우고 그냥 충분히 그냥 리즈너블한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했죠 그냥. 사실 이제 그때가 제가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언제 그러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5월 말이요. 5월 말. 네. 지금 7월 말이니까. 네, 2달 전에. 예. 2달 됐네요. 그리고 제가 7월 중순에 이사 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입주하고 나면 돈이 생기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친정 엄마한테 꾸고 친정 동생한테 꾸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일단 하고 입주를 앞두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거기다 왜 일을 보태냐. 나중에 해도 되는데 굳이 아이도 아직 지금. 어리고. 네. 그래서 뭐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일부터 지른다고 막 엄청 욕먹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뭘 하나 지르기 전에는 고민이 되게 많은데 뭔가 하나 꽂히면 그 일을 지르는 거 결정은 되게 빨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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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했죠. 그냥 덜컥. 근데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중개사님들 다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조언 구하고 물어보고 그 사실 이제 뭐 철판 깔고 연락하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뭐 도움 되게 많이 받고 뭐 그랬죠. 그래서 뭐 책도 많이 빌려다 놓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사람 상대하는 거는 예전에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계약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공부를 했는데 막상 와서 개업해보니까 사실 그런 건 되게 부수적인 거고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예. 그 남편은 언젠가 할 개업이었으니까 그냥 뭐 하고 싶으면 지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어쨌든 지지를 해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거 뭐 엄마가 일하는 거를 이제 잘 그걸 못 하긴 하는데 사무실 한 번씩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5살인데 엄마 나 사무실 좋아해 이래요. 엄마랑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겠네요 예전보다. 예전보단 줄어들었는데 이제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친정 엄마라든지 시부모님이 가까이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 좀 많이 보러 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교육을 살짝 넣었어요. 애가 심심해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커버하고 있죠. 계약은 2달 됐고 인수한 지는 지금 한 달하고 한 5일 됐거든요. 여기 예. 들어와서 산지는 예. 한 달밖에 안 되셨구나. 네, 한 달하고 5일 됐는데 지금 계약을 몇 개 했죠. 그러니까 몇 개 했다고 되게 많이 버셨다고 들었는데 한 달 만에 몇 개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네. 부동산을 제가 여기 한 달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를 보니까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매수에 성공하시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은 그동안 정부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여기도 투기과열지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매수세가 뜸하다가 7월부터 대출 규제가 생애 최초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풀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제가 계약 몇 개 했는데 한 반 이상이 30대 젊은 친구들이에요. 예, 신혼인 분들. 예. 주로 뭐 그런 매매 계약이요? 네, 매매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전세 만기 돌아오는 분들이 그냥 사버리는 거죠. 부모님 도움 살짝 받고 네. 뭐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 끌어서 네. 그렇게 사는 분위기예요. 사실 요즘은 갭 투자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주택수 제한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입주 매물이 아니면 매매가 좀 힘들어요. 현찰을 그만큼 들고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예. 뭐 좋은 분들은 좋아요. 좋은 분들은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돈이 걸리고 전 재산이 걸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딱 나오면 바로 민감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말 막 계약이 다 될 뻔하다가 계약 직전에 틀어질 것 같은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이 되고 뭐 계약 조건 조율하는 사이에서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걸 이제 손님들끼리 조율하게 되면 100% 깨지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중개사가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이쪽 저쪽 입장 잘 얘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잘 판단하신 거지만 중개사 입장에서 제일 힘든 손님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예요. 왜냐면 신혼부부는 저희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후보 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비교 지역보다 여기가 낫거든요. 투자 가치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서 해서가 아니라. 근데 얘기를 막 성의껏 해주면 표정이 이래. 아, 저 여자가 여기 팔아먹으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을 때가 제일 사실 그렇죠. 예.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뭐 애시당초 원래 부동산을 하려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원래 투자자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관심 지역은 계속 시세 트래킹을 막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뭐 글감이 생각나면 블로그로 적기도 하고 이랬었으니까. 예.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이제 본인들의 그 의사나 생각이 있으니까. 예. 처음 만난 사람이 그걸 돌릴 수는 맞아요. 없으니까.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가 분위기가 약간 여학교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많으시다 보니까. 원래 뭐 부동산에 영향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학교 느낌이 살짝 있어서
뭐 라인 이런 게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이에서 잘 네네. 뭐 좀 지내야 되는 것들 네, 뭐 네. 그런 분위기는 있고 근데 네. 저는 여기 지역을 잘 온 것 같은 게 네. 되게 다들 많이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냥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모일 일이 있으면 뭐 먹을 거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아, 가고, 모임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 예, 뭐 모임이니까. 티타임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먹을 거 네. 사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옛날에 터득한 건데, 직장 생활하면서 터득한 건데, 우는 놈한테 떡 준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걸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아, 그럼 갖고 와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어린 게 장점이긴 해요. 나이도 좀 어린 편이죠? 네, 사장님 제가 되시고. 막내예요. 아, 네, 그러시구나. 지금 여기 전체 한 20개 부동산 있는데 제가 막내예요. 30대는 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귀찮게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아무튼 계속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시고 계약서 진행도 맨 처음 했을 때는 너무 떨려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드렸더니 원래 이제 그거를 물건 가진 부동산에서 계약서 진행을 하고 매수인 손님에서 오는 부동산은 그냥 진행 안 하시거든요. 너무 떨려서 못 하겠어가지고 부탁드렸더니 또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이제 다음에 제가 계약할 때 써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그 양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도랑 매수를 제가 손님을 다 끌어서 계약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하면 제가 온전히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타를 하면 사실 수수료는 양쪽에서 받으니까 돈은 많이 벌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한테만 나온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속 매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보통 양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공동중개를 다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물건을 받고 거기 이제 동네 사장님들한테 저 뭐 여기 어디 물건 나왔는데 그냥 손님 있으면 다 붙여달라. 공동중개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같이.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는 사실 되게 뭐 그냥 비유하자면 공산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제가 뭐 SNS로 홍보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오고 뭐 그 효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에 올리기도 전에 일단 거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운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손님들이 문의 전화 같은 거 했을 때 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지식들을 좀 공유해 준다거나 그냥 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은 영역을 한번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거 토지도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그냥 영역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경쟁자가 없는 길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아직 그러니까 좀 멘탈이 털릴 때도 있어요. 좀 어려운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좀 예민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막 조항 하나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얘기를 드려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연락 많이 받을 때는 스트레스 받죠. 막 밥 먹다가 막 입맛 떨어지고, 막 밤에 잠 좀 잘 못 자고, 아이고. 밤에도 연락 많이 오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손님은 본인이 마음이 급하니까 연락하시는 게 맞죠. 예. 본인 전 재산인데. 사실 이제 저도 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거래 잘 돼서 또 손님들 중에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블로그 보고 문의 주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되게 무한 신뢰예요. 그리고 거래하고 나서 뭐 고맙다고 막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또 기분 좋고.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이점이 있는 게 아파트 단지 이름이 부동산 이름이다 보니까 그렇게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는 어린이집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 직장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래서 원래도 저녁 시간까지 있었어요. 6시까지. 제가 이제 부동산 안 할 때도 어쨌든 뭐 이런저런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냥 아이를 종일반을 맡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가 엄마가 갑자기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받을 충격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그 긴급보육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저녁까지 못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 3, 4시면 오는데 그때는 이제 친정엄마가 와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남편이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남편이 바쁠 땐 엄마가 오시고 아닐 땐 남편이 픽업해주고 이렇게. 어머님이나 다 가까운 데 네, 사셔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체능을 그러니까 저 그 예전에 한때이긴 하지만 예중 가려고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네. 어떤 종목? 전 작곡으로. 작곡으로. 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뭐 저희 봄에 그 합창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네네. 지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네. 조금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엄마가 그 피아노 좀 일찍 시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배운 거에 대해서 사람이 편견이 없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쉬운데 왜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미술은 한 번도 안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도나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고 데생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색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미술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림 같은 거 볼 줄 알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 그런 뭐랄까 편견을 좀 없애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일을 주말에도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애를 혼자 다 케어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한 단 몇 시간이라도 가서 이제 사교육 시키면서 본인은 좀 본인 뭐 쉬든지 볼일을 보든지 하고 애는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일 시작하면서 미술을 시켰어요. 아 원래는 저는 그러니까 원래 결혼할 땐 딩크였어요. 아 진짜요? 근데 허니문 베이비예요 저희 애기가. 그래서 다들 비웃었어요. 딩크인데 허니문이네 하면서. 네, 우린 그냥 둘이 재밌게 살자 이렇게. 아, 원래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비웃었어요, 다들. 허니문이 장난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애 하나 낳는데, 저는 그때는 또 다 부모님 멀리 살았었거든요, 신혼집일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독박 육아였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거의 한, 4살 때까지 혼자 그렇게 키운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둘째 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저희 애가 동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한 돌 지나고 두 돌 되고 이러면 동생 막 찾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남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동생이 필요 없겠다 이랬더니 갑자기 5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 잘 못 가고 이러니 갑자기 자기는 왜 동생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더니 저는 이제 애도 중요한데 저는 제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둘째를 낳으면 이 커리어가 다 올스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를 낳아놓고 그냥 애를 남한테 탁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애는 애고 나는 나다. 근데 전 또 그거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애를 낳으면 걔를 포기를 못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막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도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냥 포기를 해야겠다. 둘째를 포기하고 얘한테 그냥 그 뭐랄까 자매나 뭐 형제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또 모르죠.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늦둥이로 하나 생각하게 될지. 예, 지금은 없어요. 예. 석사 졸업을 학군으로 했어요. 학군? 네, 학군 목적으로 주거 이동하는 가구 특성. 예. 그래서 저도 제 논문이긴 한데 나중에 블로그 글을 쓸 때 제 논문을 이제 뭐 그 내용을 좀 첨부하려고 제 논문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에 제 논문이 인용됐더라고요. 보통 석사학위 논문은 그런 연구기관에서는 인용 안 해요. 잘 썼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그래서 학군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교육에 좀 관심이 있고 그 학군지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애가 안 생겼다면 사실 저는 그 박사 과정을 교육학으로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애 교육은 지금 생각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길을 찾았다기보다 그냥 본인의 흥미있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좀 점점 길을 찾은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애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빨리 찾는다고 하면 공부보다는 그쪽으로 밀어줄 생각이 있고 뭐 이도저도 아니다라면 공부를 시켜야겠죠. 저도 사교육 막 시켜가면서. 근데 어쨌든 애한테 좀 다양한 경험을 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찾도록 도와주려는 게 그 제 교육관 기본적인 교육관이긴 해요. 이게 되게 자식 자랑 같아서 조금 그런데 예, 저희 애가 영어를 되게 빨리 뛰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뛰었다는 건 영어를 네, 수월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독박 육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 공부했었어가지고 유튜브를 되게 많이 틀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애기들 많이 보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핑크퐁 네 맞아요. 하면은 이거를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이 같이 나와요. 그럼 저희 애는 똑같이 틀어줘도 영어 버전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굳이 우리 애가 타고났다 하면 태교 때 그 한 5개월 이후부터 거의 출산 2달 전까지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뱃속에서 영어를 많이 접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거밖에는 설명될 원인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저도 어학적인 그 소질은 좀 있었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를
법학과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좀 친분 있었던 선생님들 만나서 전공 너 당연히 영문과 같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언어적인 소질이 좀 있었기는 한데 뭐 그거를 타고났을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인을 굳이 찾자면 태교를 그렇게 했던 거. 저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아예 그렇게 막 올인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전집 이런 것도 안 사줬어요. 아. 오죽하면 제 조리원 동기는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책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뭐 혼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알파벳을 먼저 띄었고 이런 사물에 대한 단어도 영어를 먼저 익혔어요. 그래서 그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되게 환장한 엄마로. 예. 예, 그러니까 한글도 못하는데 영어만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사과를 얘는 애플이라고 하고 이런 식이니까. 갑자기 감사합니다. 뵙고 싶은데 우리? 아, 우리 딸이요? 이름이 하은입니다. 하은이 갑자기 보고 싶은데나. 그리고 이게 이제 애가 영어 관련 프로를 보니까 그 유튜브 AI가 계속 영어 그죠, 맞아요. 것만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관심 분야가 그 다음에 뭘로 확장이 되냐면 뭐 우주, 그다음에 동물 이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행성 이름 있잖아요. 네. 저희 태양계 이거. 저희 딸은 그걸 다 영어로 얘기해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멘탈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유를 보낼까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 사촌 동생 중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가 있어서 불러서 얘랑 좀 얘기를 해보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영주권자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자기도 아기를 되게 많이 봤지만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외국인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애는 우리 딸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ESL 수업 같은 거 좀 받게 해보라고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되게 막 알아봤는데 5살부터는 받아주는데 그때가 4살이었거든요. 4살은 안 받아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코로나로 영유가 거의 등원 못한다고 하고 이래서 영유를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한글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책을 다 읽어요. 5살인데. 네. 한글 책도 읽고 되게 높네요. 네. 진짜. 영어 책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베리 헝그리 캐터필러인가 뭐 그 책이 있어요. 아무튼 그 에릭 칼이라는 작가 책이 그 정도 책은 자기 혼자 영어 책도 읽고 한글 책도 읽어요. 2개를 다 읽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단수 저희 언, 뭐 더, 디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걸 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는 통으로 외우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복수도 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사실 저희가 남편이 아무래도 직업이 제 남편이 개발자다 보니까 조금 풀이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재택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작년에 이제 뭐 한 달 살기라든지 미국에서? 아니면 이제 뭐 남편이 아예 그쪽으로 트랜스퍼를 되게 해가지고 좀 살아보기 이런 걸 할 의향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올스탑이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 이콘 분들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봄에 이제 제주 여행을 가면서 제주도에 집 하나 살까 뭐 아니면 지을까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임장 겸 여행을 갔었어요. 한 열흘 정도. 그 블로그에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봐보니까 사실은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도권 사실 여기 용인도 살짝 나가면 외곽에 처인구 같은데 가격하고 제주도 가격이랑 차이가 없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접근성은 떨어지고 막 이래서 사실 저는 사실 포기했는데 제주도에 그 영어국제도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도 외대였나? 어디서 이제 기관 협업해가지고 한 달짜리 캠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7살인가 8살부터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만약에 그때까지도 코로나가 안 끝난다고 하면 그런 건 좀 주기적으로 보내고 내년쯤부터는 그래도 영어도 사교육을 하나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기관에서도 6살부터는 영어 수업이 들어가요. 원어민 선생님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관에서 배운 거랑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사교육을 좀 넣을 생각이긴 해요. 그 영유아 돌보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애가 아직 그 어떤 형성이 끝나지 않은 애들을 너무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나중에 그때 이제 코로나로 거의 등원도 못했지만 그냥 원래 보통 저는 기관 보내고 애 끝날 때쯤 되면 선물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애가 이렇게 자기 세계에 gat혀 있고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왕따 당할 수도 있다고 4살짜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분한테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조금 기다려주니까 애가 다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제가 문과고 남편이 이과니까 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 선택을 할 때 이과 쪽 직업이 그 남녀 차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아빠 따라서 개발자를 시키면 좋겠다 했더니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를 저희 남편 기준으로 판단할 때 뭐라면 좋냐면 목걸이 엉킨 거 있죠. 이걸 앉아서 차분하게 잘 풀으면 개발자 되고 저는 팍 해서 뜯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애가 저희 애는 뜯어버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그 나름의 판단법. 네. 그러니까 저희 애는 그건 있더라고요. 외국인을 만나도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 애가 어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걔가 영어로 얘기하면 자기도 같이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더라고요. 판교에서 좀 학군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이 이제 낙생초등학교 있는 그 서판교의 판교동하고 보평 학군이라고 해서 보평초등학교 있는 저 동판교 쪽에 삼평동 이제 거기가 IT 기업 많은 쪽 그렇게 2개 학군을 쳐주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제 시행사에서 완판을 해야 되니까 낙생초등학교에다 기부 체납을 해서 증축을 하고 저희 아파트 애들은 낙생초등학교 배정했어요. 근데 대신에 도보 통학은 안 돼요. 라이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시행사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미국 그 왜 영화 보면 노랑 스쿨버스 있죠. 쉐보레 그거예요. 10년 동안. 그거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애는 낙생초등학교를 가는 게 확정됐는데 이사 가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제가 학군을 좀 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군지 애들이 좀 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케어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반면에 학군지의 단점은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를 못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서 예민하대요. 특히 여자애들은. 그렇다고 근데 제가 그거 무서워서 비학군지로 가는 것도 좀 아니고. 저는 이제 남편도 회사가 분당이고 뭐 저도 여기 용인에 있고 하니까 굳이 뭐 저희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진 잘 모르겠고 다만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애 등하원이 너무 힘들면 그 서판교 쪽에 애 학교 근처 걸어 다닐 수 있는 쪽으로는 이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있긴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거기 괜찮은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중학교 있고 낙생고등학교. 낙생고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낙생고등학교는 과학특성화고등학교라서 거의 과고급 성적을 낸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분당에 사시는 지인분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아무래도 과학특성화 학교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센데 여자애들은 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가 이과적인 소양이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아빠의 욕심은 성남외고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공부에 신경 안 쓴다면서. 또 학군지 장점이 학군이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랑 비슷해요. 한 번 형성되는데 한 10년 이상이 소요돼요. 그래서 그 신도시의 학군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교가 집값은 더 비싼데 분당보다 학군이 떨어지는 건 신도시라서 인프라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도 학군은 그 하방 경직성을 좀 커버해주는. 왜냐면 한 번 들어가면 손바뀜이 잘 안 일어나니까 애가 대학 갈 때까지는. 그래서 뭐 그런 목적으로 저는 2개를 다 생각한 거죠. 직주 근접,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저희 남편 걸어서는 못 가고 아마 그 요즘 카카오바이크라고 해서 이제 있잖아요. 그거 타면 가면 돼요. 학회사 차 굳이 안 가져가도 돼요. 그 정도 거리예요.